4.15 총선의 맛 김수민의 10분 총선찌개. 네, 총선에 대한 쟁점을 간단하고 맛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총선의 맛. 김수민의 10분 총선찌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선을 맞아서 저희들이 급조한 코너입니다. 네. 된장찌개도 인스턴트가 있나요? 이제 뭐 총선이 사실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그죠? 그거밖에 네. 안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한테는 더 짧은 기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의미 있는 얘기들 몇 가지를 좀 골라서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은 세대 논리예요. 이게 어제인가요? 네. 그 관악갑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가 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30대 중반에서 40대까지는 논리가 없고 막연한 정서와 거대한 무지와 착각만 있다. 네. 저도 이제 40대라서 안타깝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네, 일단은 이제 선거에서 크게 변수가 되는 것. 예전에는 지역 변수였거든요. 그렇죠. 2002년 대선부터 이게 좀 바뀝니다. 2년 변수가 커지면서 또 세대 변수도 같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하나 예를 들면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그해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칸타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유권자 1,200명에게 대인 면접으로 의식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20, 30대의 경북 거주 응답자 중에서 71.8%가 본인을 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60대 이상의 경북 거주자 중에서 본인이 진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5.9%밖에 안 됐거든요. 네. 같은 지역이지만 세대별로 이념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 호남의 경우도 20, 30대는 자신이 진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92.1%였는데 호남의 60대 이상은 52.8% 반 이상이 자신을 보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별로 이념이 많이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말 김수민 평론가도 요 무지하고 네. 논리가 없는 세대죠. 30대 중반에서 40대 사이에 예. 네. 요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 제 세대가 세대론으로 욕을 많이 먹은 세대예요. 그런가요? 네, 대학 졸업할 때쯤에 88만 원 세대. 그 세대시구나. 라는 말이 나왔는데 딱 제 세대. 저보다 몇 년 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네요. 네, 더 얼굴로 젊어 보면 보여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가요? 과연 그럴까요? 이 세대가 이제 고용 불안이라든지 저임금에 직면한 세대인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세대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 88만 원 세대란 말을 지어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요 담론에서 그런 게 좀 통용되기도 아프니까 했었어요. 청춘이다 뭐 요거죠. 거기서 아픈 세대에 해당하고 너희는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그렇게 비난을 할 정도로 통합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내지는 적대적인 그런 세대다라는 뜻으로 또 다른 의미로 호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 세대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좀 진보라고 본인을 여기지 않나요? 일단 이제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에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30대 초반의 경우는 20대하고 크게 그러겠죠.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세대하고 70년대 초반에 태어났던 50세 전후의 세대 이게 또 달라요. 일단은 70년대생들은 여러 이슈에서 가장 진보적인 유권자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들 성장 과정을 보면 반공교육이 퇴조하고 민주화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X세대라고 해서 자본주의 호황기에 그 문화 융성을 누렸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IMF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한국에서 뭐 정권 교체라든지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좀 반감을 가진 세대가 되었고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분배 이런 이슈에 다른 세대보다 더 크게 반응하는 진보적인 세대인 건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게 40대 중반 후반 정도 말씀하신 거고. 그럼 아까 나눠본다고 했으니까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지금 말씀하신 세대보다 조금 뒷세대. 거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20대에 대해서는 탈정치화됐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20대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렇죠. 이런 게 중평인데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세대는 대학교 다닐 때 보수화 더하기 탈정치화라는 진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이게 보면 상대적인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여론이 오히려 보수화되는 이런 경향이 또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등록금도 폭등을 한다거나 취업이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수화되고 뭐 탈정치화되는 그런 세대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정부가 경제, 실용 이런 것들을 중시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도 좀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새롭게 정치에 눈을 뜨게 된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많이 편입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이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해찬 세대가 있습니다.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있죠.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세대가 사실은 좀 피해의식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해찬 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정당을 많이 지지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대호 후보가 이 30대 중반에서 40대가 무지하고 뭐 비논리적이다, 논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쪽이 미래통합당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따지면은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근데 이게 이번 선거에도 그렇게 나타날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의 중심인 거는 맞고 그래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달라질 리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좀 변수가 앞으로 남아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좀 반작용으로 진보화됐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뭐 결혼도 어렵게 했는데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집가 상승이라든지 또 비수도권에서도 제조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뭐 미세먼지,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 위기의식을 많이 불러일으킬 텐데 아직까지 민주당 정부로 정권 교체된 지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주당 지지 세대로 남을 수 있겠지만 경제가 계속 나쁘고 그렇다면은 좀 반감이 조성될 수도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건데 민주당은 우리는 진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거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다르다. 뭐 다 달라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그러니까 30대, 40대 요쪽이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높은 건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 반대에 있는 세대가 이제 60대 이상. 네. 이상이 그 3, 40대하고 딱 이렇게 대비되는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나머지 네. 20대가 있고 빠진 게 지금 50대가 있는 네네. 거잖아요. 여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대우 후보가 안 그래도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대와 50대는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아하. 3040대 60 이상에서 예.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50대하고 20대 또 다르다 양쪽이. 뭐 한간에서는 50대가 20대의 부모라서 영향을 많이 끼쳐서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40대는 70대 영향을 받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어렵네요. 저는 네. 50대는 중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50대가 사실 86세대라고 하는 이제 586이 됐죠. 네, 예. 같은 세대인데 근데 86세대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대학교를 안 다닌 50대도 있으신 거고 그리고 대학교를 다녔고 뭐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었더라도 저 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이제 뭐 6월 항쟁도 겪어봤고 IMF 다 겪어봤는데 정권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또 나이도 들면서 좀 선악 패러다임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아요. 경륜이 쌓이면서. 예, 그래서 예. 통합당 민주당 중에 누가 더 뭐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실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뭐 그게 실용인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세대라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성향이 바뀌는 연령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50대의 특징이 뭐냐면 연령 효과라는 게 다른 세대보다 좀 약하다. 그러니까 40대 시절하고 크게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진단 또한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4, 5년 전쯤에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중도적이다. 근데 예전에 50대보다는 지금 50대는 진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남았습니다. 20대. 20대가 사실 뭐랄까요. 비밀스러운 세대 같은 저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20대는 어때요? 그러니까 20대는 중도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양하다. 중도랑은 또 개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 20대 보수가 있는 것도 다양성 속에서 보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좀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난 대선 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의식 조사를 보면은 40, 50대 보수라고 자신을 응답한 사람은 자유한국당을 40%가량 지지를 했는데 20, 30대 보수는 20%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대가 여론조사에서 제일 먼저 지지율 0%를 찍었거든요. 0%. 예, 그래서 네. 소위 얘기하는 구보수
이런 것은 20대에 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지금까지 세대들이 자신이 살아온 그 시대를 경험하면서 특정 세대가 특정 경향으로 좀 쏠리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네. 20대는 이 여러 가지 물결들, 뭐 민주화, 산업화, 신자유주의, 냉전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지가 대단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복지나 경제에서는 진보적이고 북한에 관련해서는 강경책을 선호하는 그게 가능하군요. 예, 통념상의 예. 보수라고 여겨졌던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고 또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도 여러 가지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 세대의 진보 세대하고는 좀 다른 것이 기존의 해법들을 쉽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든지 내 집 마련 이런 꿈을 쉽게 이룰 수 없는 세대인데 뭐 이 연금이라든지 국가재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의 10분 총선찌개였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